그다음 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아주 단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이기도 하고, 역시 얘도 110조 2처럼 총합조사 원칙처럼 논제에 따라서는 50점 문제 논제에 따라서는 적어야 되거나 생략해도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10점 약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파트. 크게 봐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2번 목차와 3번 목차로 나눠야 돼요. 반드시. 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는 이 110조의 3은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조사하는 방식이 2번이고요. 3번은 그와 관계없이 부가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관세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3번 목차로 설정하셔서 구분을 하셔서 꼭 서술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2번 목차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분을 보면 갈로 1번과 갈로 3번이 크게 나누어지고, 갈로 2번은 갈로 1번의 예외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처럼 이렇게 서술하셔도 되고요. 갈로 1번 정기선정 안에 갈로 2번의 내용을 밑에다가 추가해서 서술하셔도 무방합니다. 약수령 문제인 경우에는 그냥 갈로 1번 밑에다가 그냥 붙여서 적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자, 원칙적인 선정 방식, 정기 선정 방식을 보면 첫 번째 줄, 다시 한 번 더 핵심 문장.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기 선정으로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갈로 1번에다가 정기 선정이라고 적어버리면 이 문장보다는, 갈로에 있는 문장보다는 풀 문장을 적어주시는 게 더 적절해요. 네, 이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당연한 규정이지만 이러한 당연한 규정을 적어주셔야 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자, 1번부터 3번 동그라미는 어떻게 정리한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 동그라미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이죠.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을 했더니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실 불성실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해 봤더니 불성실 혐의가 있더라. 그럼 이게 첫 번째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인데요. 이것을 그냥 장기 미조사자라고 두째 줄 말미에 제가 갈로를 했습니다만은 4년 이상이라고 풀네임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 3번 동그라미는 1번, 2번 동그라미가 없다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순서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정기선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갈로 2번 규정이 예외였어요.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일정한이라는 단어를 적은 경우와